어뢰산에서 길게 뻗은 능선 하나가 드넓은 평야 한가운데 있는 야트막한 언덕과 이어져 있습니다. 경주에서 흘러온 형산강이 급하게 동쪽으로 흐름을 꺾는 곳. 과거에는 바다에 접한 깊음 만이었던 안강, 안강뜰, 안강구성입니다. 안강구성은 평지 사각성입니다. 이렇게 평지의 사각으로 조성한 성곽은 매우 드물지요. 청주 정북동 토성이 유명하고 진도 고군성지도 있습니다. 전자는 견훤이 지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얼마 전 해자 발굴에서 고구려 유물이 나와 그 역사를 더욱 거슬러 가게 되었고, 고군성지는 백제성입니다. 인진도군의 읍지로 사용된 곳이었지요. 그럼 안강구성도 신라의 읍지성일까요? 안타깝게도 성 내부에 민가가 많이 존재하고 후대에 지표가 걷어진 곳도 많아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 내부의 마을 이름은 창마을, 조선시대에 창이 존재했고 이에 따른 선정비들도 남아있지요. 그래도 성곽의 흔적은 오랜 기간 남아있어 성벽의 기대 저수지를 축조에 사용하기도 했고, 한국전쟁 안강포항 공방전 당시 어뢰산을 넘는 북한군을 차단하고자 17년대 1대대와 2대대가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옛 흔적은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은 성곽을 따라 조성된 방풍림과 지적 편집도를 통하여만 과거 이곳의 일대를 지배하는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의 길이 약 450m, 측면의 길이 약 580m로 당시 지어진 성곽 중에서도 상당히 큰 데다 형산강이 자주 범람하거나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음을 생각하면 무른 지반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로 축조에 많은 공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인근의 성곽을 축조할 만한 지형이 많이 존재하고 실제로 맞은편 설창산 기슭에 양동리성이 있지요. 역시 삼국시대 축조된 성곽입니다. 따라서 안강구성은 반드시 이곳에 위치해야 할 만한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인동리에는 원삼국, 삼국, 신라 발해 시대를 아우르는 고분군이 존재하며 안계리 고분군, 노당리 고분군, 다산리 고분군, 산대리 고분군 등 삼국시대를 기원으로 하는 고분들이 안강을 둘러싼 산기슭에 빽빽히 조성되어 있으니 이곳에 고대로부터 어떤 집단이 있었음을 미루어 볼 수 있으며, 산대리사지, 정해사지 등 신라 발해시대의 사찰터와 함께 그 위치가 명확한 왕릉 중의 하나인 흥덕왕릉이 능선을 따라 안강구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런 심증은 짙어집니다. 안강구성과 흥덕왕릉을 연결한 능선상에는 소나무가 모여있는 작은 도둠지형이 있습니다. 평범한 농지 같지만 여기는 석정솔밭이라 불리는 양월리 유물산포지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작은 저수지가 있었고 강점기에 제작된 경주 유적지도에는 신라 석정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신라 발해 시대 기와 조각들이 수습됩니다. 그렇다면 안강구성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를 참고하면 시원과 성격, 나아가 안강의 삼국시대 위상 또한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안강구성 내부에서는 꽤 여러 건의 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후대의 삭토로 당시 지층이 완전히 사라진 곳도 존재하지만 여러 곳에서 조선, 고려는 물론이고 삼국시대, 신라 발해 시기의 건물지와 성렬, 적심, 담장, 수혈을 비롯하여 특히 성의 중심에 가까운 발굴지에서는 지진구까지 추토되고 있습니다. 지진구는 건물이나 축조물을 올리기 전 땅에 좋은 기운을 부르기 위한 토지 신께 바치는 봉헌물입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신라 발해 시대 두 개의 층위가 나타나기도 했지요. 인위적 혹은 자연적 사건에 의해 건물들이 한번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었다는 뜻입니다. 건물들의 밀도와 위계, 규모가 상당하며 새거지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읍지로서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성내부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와 지성묘, 원삼국시대 분묘와 유물들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언덕 정상부의 청동기 주거지 여러 동에서 화재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안강의 동쪽 평야지대는 일제강점기까지도 해발이 4.7m에 불과했습니다. 남쪽을 흐르는 칠평천은 자주 범람하여 일대가 습지화되었고, 시간이 흘러 신라 경덕왕 때 흐름이 바뀌어 마른 땅이 생겨나고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때 평안히 살아가기를 염원하여 이름을 안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즉 신라 발해시기 이전까지 이곳은 저습지, 기수지역이었다는 뜻이겠지요. 안강 구성에서 발견되는 원삼국시대 목감묘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후이며 성곽의 연대는 삼국시대입니다. 내부 시설들의 연대는 대부분 삼국, 신라 발해시기, 고려 조선까지 이어집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저습지이던 시절 이미 성곽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사람이 살며 문명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지리 신라 의창군 편에 안강현은 본래 비화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의 포항 흥해읍인 의창군에는 포항 장기면인 기립현, 포항 신광면인 신광현, 포항 연이읍인 임정현, 포항 기계면인 기계현도 속해 있었습니다. 현재의 포항 전 지역을 아우르지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음집화현은 본디 음집벌국인데 안강현에 속하게 하였다 라는 기록입니다. 안강에 가까운 곳에 음집벌국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3년 8월 서기 102년입니다. 음집벌국을 정벌하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음집벌국과 실직곡국이 영토 문제로 분쟁하지요. 실직곡국은 삼척에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지요. 왕력 지만 이질금에 지금의 안강인 음질국을 멸망시켰다 라는 기록입니다. 이미 비화연이 안강에 있었으므로 음질국 즉 음집벌국은 안강에 아주 가까우나 포항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영토 개념은 점과 선으로도 존재했기 때문에 음집벌국은 더 외곽에 있었고 안강현의 월경지의 성격으로 합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순응하여 음집벌국이 지금의 안강에 있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안강 인근에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안강에 근접한 인근의 청동기 원삼국시대 유적은 규모는 작으나 인동리 고분군, 인동리 유적, 안계리 고분군 등입니다. 정황상 안강 구성은 신라시대 안강현의 읍치 성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성격의 읍치성은 아니었는데 상당한 공력을 투입하여 굳이 평지, 습지 옆에 큰 규모로 건축하였습니다. 안강 구성의 구는 거북구자로 성곽의 모습이 거북이를 닮아서 그렇다 하며 신라 석정을 넘어 어뢰산 기슭으로 가면 구강, 거북이목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거 구전은 조선시대를 기원으로 하는데 조선 태조 때 안강현을 구성현 즉 거북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는 것이고 오래전부터 안강 구성이 거북성으로 불려왔다는 뜻이겠지요. 분명 주위에서 좀 더 높은 고지대에 성을 쌓고 물길을 잡아 포구로 이용하기 위해 아직 국가 권력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삼국시대 초 육중한 성곽으로 위세를 보이려는 의도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거북이라는 구절을 들으니 내방위의 신인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신, 사신은 4, 5세기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처음 등장하며 삼국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곳은 경주의 정북방이지요. 정확하게 월성의 북쪽입니다. 성곽이 지어지던 시기 지형을 본 신라인들은 습지에서 기어 올라오는 거북이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물론 작은 가능성이 남아 음집벌국의 새거지였을 수도 있으나 안강에서 북쪽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신광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분지 한가운데 토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성리 토성으로 역시 삼국시대 것입니다. 안강 구성보다 작지만 여기 냉수리 신라비가 있지요. 방금 넘어온 냉수리 밭 한켠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용은 절거리, 말추, 사신지, 세 명 사이에 어떤 재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한 과정이 쓰여 있지요. 연대는 503년 9월 25일이고 해결을 위해 지증왕을 비롯한 육부의 수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높은 인물들이 모두 모여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니 중요한 인물, 중요한 재물이었을 것이며 바로 옆에 위치한 냉수리 고분도 6세기 전반 조성된 것이지요.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분이 고구려계라는 분석입니다.
늦가을, 나무 향기가 짙어져가는 외진 폐사지입니다. 비악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도움산 자락과 닿을 듯 말 듯한 좁은 분지 구석에 흥곡리 사지가 있습니다. 신라 발해 시대에 창건되었다 전하는 아담한 사찰터로 곳곳에 성물이 빼꼼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이 사지였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석탑도, 석등도, 간간히 보이는 성물들에 녹아있을지도 모르지요. 다만 포근하게 둘러싸인 지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였겠구나 할 뿐입니다. 사지 뒤편 능선을 넘으면 안강평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요. 흥곡리 사지의 모든 능선에는 고분이 있습니다. 독을 흔적이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봉토가 모두 쓸려 석실분의 머릿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석실 내부가 드러난 것 등 작게는 3m, 크게는 20m에 이르는 것까지 수많은 고분들이 희미하게 나 있는 길렴 능선을 따라옵니다. 이곳은 흥곡리 고분군으로 원상국부터 신라발해 시기까지의 목광묘, 석광묘, 석실묘가 분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무너진 흙더미 속에 정연히 쌓은 석축이 드러나 있고 안 보이는 곳까지 길게 계속됩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흥곡리 사지 바로 아래에서 이 둑 같은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곽일까요? 제방일까요? 바로 옆에 내부가 노출된 고분이 있으니 고분보다 먼저이겠지요. 고분군의 경계는 용천 저수지까지고 과거에는 이곳이 현재의 공원묘원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교통로 인근에 고분군을 조성하곤 했는데 흥곡리 고분군도 그렇습니다. 북으로는 동잉음현, 현재의 신광면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모해현, 현재의 기계면이, 남쪽으로는 비화현, 현재의 안강읍이 있었습니다. 분지는 세 곳을 연결하는 갈림길이었으며 당시 인근의 중심이었던 흥해, 퇴화군으로 넘어가는 산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산 자락에는 선덕여왕이 피부병이 심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다 천공령 아래에 석천약수로 목욕한 후 완치되어 창건했다는 천곡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일제강점기 지도에도 이 길들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즉 현재의 흥곡리, 냉수리는 꽤 통행이 많은 교통로이거나 각 현의 경계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냉수리 신라비가 출토되었지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다리꼴의 돌은 적혀있는 글씨로 말미암아 신라의 사회 체계와 지방 행정구역을 가시화시키는 중요함으로 국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잉음현의 치소로 생각되는 신광면 토성리 면사무소 옆에 정각을 지어 모시고 있지요. 계명대 노중국 교수님의 판독문과 해석문을 따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의 회부, 실성이사금과 눌지마리간 두 왕이 교시를 내려 진이마촌의 절거리로서 증거를 삼아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503년 9월 25일 사회부의 지증왕, 사덕지 아간지, 자숙지 거벌간지와 회부의 이부지 일간지, 지심지 거벌간지, 본피부의 두복지간지, 습비부의 모사지간지, 이 일곱 왕들이 함께 의논하여 교시하였으니 전세의 두 왕의 교시로서 증거를 삼아 재물을 모두 절거리로 하여금 얻게 하라고 하셨다. 또 교시하셨으니 절거리가 만약 먼저 죽으면 그 집 아이 산호로 하여금 그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다시 교시하셨으니 말추와 사신지 이 두 사람은 뒤에 다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상이 전면의 내용입니다. 절거리가 가진 어떤 재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성이사금과 눌지마리간 때에 이미 판결을 내렸었고 그 때는 실성이사금 치세 402년에서 417년, 눌지마리간 치세 417년에서 458년입니다. 이후 지증왕 때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데 치세가 500년에서 514년이죠. 사건 발생은 503년이니 시간대가 잘 맞물립니다. 그러나 시간대가 100년이므로 절거리는 개인이 아닌 혈족이거나
단체로 볼 수 있겠지요. 말추와 사신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 6부의 각 인물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각 부의 영향력과 각 인물의 영향력에 의해 순서대로 적힌 것이고, 논하는 재물도 토지나 채굴권, 영업권, 매장권 같은 연속성과 권리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다시 말상을 일으키면 중죄를 준다고 교시하셨다. 이를 수행하는 인물은 사회부의 일부지 남아, 도로불, 수구휴와, 회부의 탐수도사 심자공과 회부의 사부 나사리, 사회부의 소나지이다. 이 7명이 삼가 살인바 일이 완결되어 소를 잡고 널리 고하였기에 이에 기록한다. 상부에도 글귀가 있습니다. 촌주 유지간지와 수지 일금지 두 사람이 그 해의 일을 마쳤으므로 이에 기록한다. 비석이 세워진 503년은 지증왕 4년으로 이 시기 삼국사기의 기록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임금을 왕이라고 부르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나라 이름을 정하지 않아 사라라고 부르거나 사로라고 부르고 혹은 심나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지요. 비문 도입부의 사라라는 국호와 연결되지요. 이어 신하들이 신라 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리고 왕이 이를 따랐다라고 하며 기사를 맺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냉수리 신라비가 세워진 시기는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 행정체계가 완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 혹은 재물이었기에 지증왕을 비롯한 각부의 사람들이 모여 조율하고 의논하며 기록으로 남겼던 것일까요? 냉수리 고분군입니다. 100여기에 가까운 고분들 중 저수지 축조로 인해 우선 발굴된 냉수리 고분이 유명합니다. 관장식, 금반지 등의 유물이 출토된 6세기 전반의 석실분으로 냉수리 신라비와 시기가 겹칩니다. 문제는 냉수리 고분이 일반적인 신라 고분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영남의 횡혈식 석실분 중 가장 대형이며 보기 드물게 측실이 달려있는 구조여서 고구려 석실분의 측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이질적이긴 하나 고구려식 이동식 부뚜막 토기가 출토되는 등 냉수리 고분을 고구려계로 이해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잡지지리 신라 유린군 기사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유린군은 본래 고구려 우시군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예주이다. 거느리는 현은 한계이다. 본래 고구려 아해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청하현이다. 예주는 영덕 영해면이고 청하현은 현대의 청하면 고현리입니다. 신라의 동잉음현, 현재의 신광면과 청하면은 육치라는 고갯길만 넘으면 바로 닿습니다. 냉수리, 흥곡리 그리고 토성리는 고구려와의 접경지였던 것이지요. 삼국사기 신라번기 나몰이사금 37년 1월 기사에 보면 실성이사금이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는 기사, 46년 귀국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성이사금은 고구려에서 10년간 살았습니다. 귀국의 정황 또한 왕위를 잇기 위해서라는 맥락이 있으며, 이는 고구려가 신라의 왕사에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삼국유사의 실성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제18대 실성왕, 고구려 군사가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왕을 세우다 라는 기사입니다. 실성왕이 고구려 군사를 사주하여 눌지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역으로 실성왕이 죽음당하였다 라는 내용이지요. 서기 417년 5월입니다. 신라 왕실 내의 세력 다툼에서 나무란계가 대두하고 석시계가 위축된 것을 의미하는데, 고구려의 의도가 개입되어 발생한 결과라는 뜻이 되지요. 따라서 냉수리에 있던 절거리는 고구려계 집단, 인물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5세기 초 남하하여 정착한 고구려인들은 혼재하여 살게 된 신라인들과 여러 면에서 분쟁거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냉수리의 신라인들은 고구려계 절거리에게 어떤 재화나 권리를 두고 위압을 가했으며, 고구려의 입김에 의해 왕사가 정해지던 시기 절거리에게 주어지며 일단락되었다가 450년 하슬라성 성주가 고구려 장수를 죽이고 454년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을 침범하면서 두 나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신라 내부의 고구려의 입김이 점차 사라져 지역민들의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역시 나무랑개인 지증왕은 선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왕권 강화의 연장선인 무결성을 위해 재상권을 지속시켜주는 결정을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냉수리 고분이 고구려계에 이긴 하나 그 농도가 신라에 많이 희석되어 있는 모습에서 토착화되어가는 도중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하면에 정말 고구려의 아해현이 있었을까요? 다음 답사지는 세거지였다는 청하면 고현리입니다. 곳곳에 도굴된 석실묘가 쉽게 눈에 띕니다. 덮개돌이 굴러내린 지 얼마 안 되는 것. 내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시신이 놓였을 자리까지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고현리 고분군입니다. 고현리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옛 현이라는 뜻입니다. 고현리는 고구려의 아해현이 있던 자리입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청하현조 고적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청하, 지금의 현청 소재지 남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청하현의 위치는 조선왕조실록, 신증 동국여지 승남, 고려사 등 여러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로서 위치가 정확합니다. 읍치 남쪽 10리면 현재의 고현리입니다. 인근의 다른 분지들의 해발은 아주 낮습니다. 안강은 4.7m, 흥해는 7.7m, 연일은 4.2m. 반면 고현리는 완만한 구릉지이자 분지지형이고 배수도 잘 되었을 것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방어에도 유리한 지역이어서 세거지로 삼기에 좋았을 터입니다. 기록과 입지가 증명하듯 고현리는 인근을 압도하는 수량의 고대 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 지성미호와 성혈로 시작하여 삼국시대, 신라 발해시대 고분군,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마터가 나와 오랜 기간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그중 삼국시대 고현리 고분군은 특별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라 포항에 있던 고대 국가는 근기국으로 비정되어 있고 근기국은 진한 12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라의 동해방면 확장에 가장 가깝게 마주하게 되는 소국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신라 의창군에 포항의 중심이 되는 곳은 신라 퇴화군으로 고려의 흥해군이었다라는 기록이지요. 현재의 안강, 장기, 신광, 연일, 기계, 그리고 안강 인근으로 생각되는 음즙화현을 거느렸습니다. 사실상 포항 전 지역입니다. 이것은 퇴화군에 속한 군현들이 지역적 문화적으로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화군은 사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중사로 지내는 사독에서 토지하로 신라를 상징하는 동쪽의 하천, 중사로 지내는 사해에서 아등변으로 동쪽의 바다, 중사로 지내는 사진에서 온맑은 동쪽의 진산, 소사로 지내는 지역 중 하나로 비야각, 현재의 흥해입니다. 신라에서 제사 지내는 곳들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으니 중요한 편입 지역이었다는 뜻이고 그 자체로 이곳에 고대 소국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포항 흥해는 신라의 영향력이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주 인접한 고현리에 고구려의 아해현이 있었다는 사서의 기록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지요. 흥해에서 단서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구릉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만들어진 남미질부성, 곡강이 바다로 나가는 출구, 낙수봉 정상에 북미질부성이 있습니다. 가깝게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태조 13년 2월 서기 930년 태조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승리하자 강릉, 울산 등 신라 동부 해변 고을들이 고려에 투항합니다. 이어 시일차가 크게 나지 않음에도 별도로 기록된 기사가 있지요. 남북 미질부 성주가 투항해 오다입니다. 왕이 이러진에 행차하였다. 북미질부 성주 헌달이 남미질부 성주와 함께 투항해 왔다. 이러진에 성을 쌓아 신광진으로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이러진은 현재의 포항 신광면임을 압니다. 고창전투에서 승리하고 신라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포항까지 남하한 태조에게
인근의 오랜 중심 치소인 미질부가 투항함으로써 신라의 고토가 고려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오랜 기록인 삼국사기에도 등장합니다. 지증왕 5년 서기 504년 9월 역부를 증발하여 12성을 쌓다라는 기사가 있지요. 내용은 파리성, 미실성, 진덕성, 고라성 등 12성을 쌓다라는 것으로 파리성은 삼척 원덕읍, 고라성은 영천 완산동입니다. 신라 외곽의 성들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미실성을 미질부성으로 보고 있지요. 등장하는 성들은 치소성으로 보이고 이것은 행정과 군사 등 고대 국가로서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록은 더 있습니다. 소지마립간 3년 3월 기사로 서기 481년입니다. 지증왕 기록과 불과 23년 차이인데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신라 백제 가야 연합군이 고구려와 말갈의 공격을 격퇴하다라는 기사입니다.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호명성 등 7성을 빼앗고 또한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는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으니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 이하 서쪽까지 추격해 물리치고 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사이가 벌어지고 군사적 충돌도 격화되던 시기입니다. 5세기 중반으로 여겨지는 충주 고구려비에서 보이던 두 나라의 가까운 관계는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는 현재의 남한강으로 생각되고 강변을 따라 열지은 산성군으로 한동안 두 나라의 대치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명성 등 7성을 빼앗았다는 대목에서 원문은 취이고 호명성은 현재의 청송 영덕으로 보며 미질부를 언급할 때는 진군을 쓰고 있습니다. 정황을 보면 동해안을 내려오다가 흥해에서 막힌 것이지요. 그러나 흥해 바로 위에 고현리가 고구려 아해현이라 했으니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자비마립간 11년 서기 468년 기사에는 고구려가 봄에 실직성 삼척을 습격하였다라는 기록, 눌지마립간 38년 8월 서기 454년에도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입하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료가 등장합니다. 눌지마립간 34년 7월 서기 450년 하슬라성 성주가 고구려의 변방장수를 죽이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지요. 고구려의 변방장수가 실직의 들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하슬라성의 성주 삼직이 군사를 내어 갑자기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고구려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대왕과 더불어 우호를 닦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 변방장수를 죽였으니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였다. 신라의 성이었던 하슬라 즉 현재의 강릉성주가 실직 현재의 삼척에 있던 고구려 장수를 죽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장수 혼자서 사냥을 할 리도 없고 신라의 영토 깊숙한 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강릉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정황은 전투에 가깝고 고구려 군사가 신라 영토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국사기 잡지질이 고구려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기록들이 연속됩니다. 고구려의 치소들이 경북에 다수 존재합니다. 우수주의 주군현성 기사에 등장하는 매곡현은 안동 도산면 동부리와 고사마현은 봉화읍, 급벌산군은 영주 순흥면입니다. 이월지연도 순흥, 풍기, 부석 등 경북 북부로 비정되어 있고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신라왕이 출발한 우벌성을 이벌지연으로 봅니다. 하슬라주의 주군현성 기사에 우진야군은 울진읍, 파단현은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야시올군은 영덕읍, 조람군은 진보면, 청이현은 청송읍, 굴화현은 임하면, 이화해현은 청송 안덕면, 우시군은 영덕 영해면입니다. 경북의 북쪽 절반은 고구려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현리가 고구려의 아해현이었던 시기는 언제인 것일까요? 현재의 삼척인 실직군에서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잡지지리 고구려와 잡지지리 신라에 모두 이 실직군이 등장하지요. 원래는 소국인 실직국이었고 하사왕 때 신라에 항복하고 지증왕 6년 505년에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정렬하면 실직군은 1, 2세기경 신라 세력권에 들어왔다가
5세기 초 가야와 외에 공격받는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의 남정이나 5세기 말 두 나라의 반목이 불러온 고구려의 신라 영역 진주로 고구려에 편입되었다가 6세기 들어 다시 신라의 세력권에 들어왔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북에 있는 고구려 군현들의 대부분이 같은 상황이었을 테지요. 고구려의 경북 진출에 대한 주류 의견은 5세기 말입니다. 그러나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죽음당하기 전 이미 신라는 관방체계를 손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마리간 치세 468년 봄에 고구려가 실직성을 공격함으로 이 시점에 신라 영토였고 가을에는 하슬라에서 사람을 징발해 남한강에 성을 쌓습니다. 470년에는 삼년산성, 471년에는 모로성, 473년에는 장군 인사로 지휘체계를 손보며 명할성을 수리하고 474년에는 충북에 6성을 쌓아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고 비슷한 시기 신라는 명할성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정황상 5세기 말 고구려가 포항이나 삼척에 있었다면 동해안 방면에도 성곽을 확충했을 것입니다. 이후 고구려의 군사력 투사에 대한 기록은 소지마리간 6년 7월 484년 기사에 진천 대모산성으로 보는 모산성에서 고구려를 크게 물리쳤다는 것, 489년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급습하다라는 기사에 강원도 회양으로 보는 과현을 변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494년 7월에는 괴산 청천면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고 496년 7월 전선은 이하 현재의 남한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00년에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신라 병사를 위무하기 위해 경북 영주에 직접 행차하기도 합니다. 전선은 경북 북부 이남으로 내려왔다고 보기 힘들지요. 경북의 고구려 군현들은 고구려 이전의 신라 지명이 설명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존재하고 기존 신라의 군현들과 가까운 곳들이 많으며 선과 면이 아닌 점에 가까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세기 초 이미 신라를 통제하기 위한 고구려의 진주군이 신라 군현에 가깝게 주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고현리에 고구려 고분이나 고구려 유물이 있을까요? 고현리 고분군은 산과 산을 연결하는 능선 사이 여러 가지에 열지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직경 20m에 달하는 중대형분이 120여 기, 그보다 작은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총 320여 기, 석광묘와 석실묘들입니다. 대부분 도굴당하여 내부가 훤히 보이거나 덮개돌이 굴러내려와 있습니다. 희미해진 봉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듯한 둔덕들도 꽤 많이 보이니 그 밀집도로 인해 내심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네, 아직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고분의 주위로는 심심치 않게 토기편, 고배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문양이나 솜씨가 많이 세련되었습니다. 넓은 고분군인 만큼 지역 편차가 있어서 동쪽으로 갈수록 고분의 수량이 적어지고 토기들의 품질도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지요. 하위 고분군인 오도리 고분군이 5에서 6세기이므로 고현리는 그보다 약간 앞서거나 동시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끼치던 때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라의 확장과 고구려의 남하를 증명할 고분군으로 우리 고대사의 가장 불확실한 부분 중 하나를 가시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근 이가리에 역시 삼국시대 고분군이 존재하고 동쪽의 소동리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물산포지가 있습니다. 유서 깊은 마을이죠. 이곳이 고현리, 고청하, 아해현의 새거지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신흥마을 칠퍼리도 삼국시대로 이 두 마을은 흥해에서 청하로 넘어가는 주요 교통로 두 곳에 자리합니다. 동쪽 교통로 남쪽에는 북미질부성이 있고 서쪽 교통로와 연결되는 곳에는 남미질부성이 있습니다. 이 중 북미질부성의 위치가 어색합니다. 바다를 관찰하기에는 제한적이고 과거의 저습지였을 흥해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북미질부성이 주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올라봐야 되겠습니다. 흥해의 옛 이름 미질부, 옛 우리말로 미는 물입니다.
질은 해석에 따라 다른데 골, 밀다, 물러나다입니다. 산속 마을에 가래실, 바리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골짜기지요. 그런데 미질부의 다음 이름이 퇴화군이었으니 퇴는 물러나다, 화는 벌판, 들을 뜻합니다. 즉 미질이라는 이름은 물찬들이라는 뜻이지요. 보기 드물게 넓은 이 분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점기에 조사된 해발은 흥해 시가지 바로 옆이 불과 7.7m로 곡강천과 지류들이 이곳에 흙을 가져다 쌓기 전에는 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침수 취약 지역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피해가 잦아 북천에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 관리했습니다. 현재도 있는 포항 북송리 북천수입니다. 입지 조건이 안강 구성과 많이 유사합니다. 낮은 해발로 인한 제한적인 입지, 습지가 연상되며 폭우의 존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원삼국 시대 유적이 남아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원삼국 시대부터 시작하는 옥성리 고분군은 3에서 6세기 조성된 것으로 흥해에 있었던 고대 국가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며 외곽의 마살리 고분군이 신라 발해 시대로 특정됩니다. 남미질부성의 입지가 굳이 독립된 동쪽의 망창산을 포함하여 세 개의 봉우리를 감싸 유난히 크게 축조된 점이나 평지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특정 목적을 상정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 시굴조사에서는 망창산 동북쪽 조사지역에서 현재 판축토성 아래 흙을 쌓아 올려 조성된 성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축토성은 신라발해 시대, 전행토성은 삼국시대로 추정되고 있지요. 일부 지역만 확인한 상황으로 이미 5세기 중후반 토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시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5세기 중후반이면 마침 사서에 맞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지마립간 3년 3월 서기 481년 신라 백제 가야 연합군이 고구려와 말갈의 공격을 격퇴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호명성 등 7성을 빼앗고 또한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는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으니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 이하 서쪽까지 추격해 물리치고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현재 남미질부성의 전행토성이 삼국시대이니 역시 삼국시대의 기록인 지증마립간 때 미질성을 쌓다라는 기사 또한 시간대를 좁혀볼 수 있습니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신라비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지증왕 2년 서기 501년입니다. 도로공사 중 김헌도씨가 발견하여 세상에 드러났지요. 대부분의 글자를 판독 가능한 203자의 비문. 내용은 어렵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개인 혹은 단체가 계속 등장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이 포항 냉수리 신라비와 동일합니다. 노중국, 주보돈, 노태돈, 이승재 선생님의 해석문을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년, 회부의 습지야간지와 서회부의 사덕지야간지가 서회부의 이추지나마, 회부의 본지나마에게 지시하였다. 본모자 회사리 이사리가 아뢰기를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회부의 평공삼이, 사회부의 이수, 모단벌, 회부의 사리일벌, 피말지, 본파회의 시간지, 불례일벌, 금평사간지, 제지일벌이고 사건이 일어난 마을의 촌주는 내소독지이며 수행자는 회부의 연모지, 사회부의 추수지이다. 거벌의 일사리, 소두고리천의 구추열지간지와 비죽휴일금지, 나음지촌의 보각간지, 주군일금지 등이 널리 공포한다. 진벌의 일은 예전에 말하기를 두지사간지궁과 일부 사간지궁이 빼앗았던 것이라 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모단벌에게 돌려주어라. 회부 장민사간지에 사인 과서모리가 만약 나중에 다시 말썽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중죄를 준다고 하였다. 여모두가 기록하고 사회부 심도리가 두지사간지궁과 일부 사간지궁이 모단벌의 땅을 빼앗았었고
다시 돌려주라는 기록이지요. 단순한 재산 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라 육부의 각 인물과 여러 마을의 공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과 임무의 분담이 보이며 냉수리 신라비에서도 언급된 회부의 사덕지 아간지가 등장합니다. 두 비석이 세워진 시기의 행정 연속성을 가늠할 수 있지요. 남미질부성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당시 교통로였을 것입니다. 5세기 말 고구려의 아해연이라 생각되는 고현리, 소동리가 북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신라로서도 확고한 신라의 영토로서 내부 단속과 교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북서쪽 일부가 잘려나가고 성 내부도 항공사진을 통해 삭토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서쪽 장대 추정지 인근에 성곽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개지 몇 곳에서 단면을 볼 수 있고 와편과 토기편들 또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능선을 통해 옥성리 고분군과 연결되어 있었고 넓은 평야를 향해 머리를 내민, 그보다 더 과거에는 습지를 향해 머리를 내민 어떠한 동물 같았을 것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흘러 오랜 퇴적에 사라졌던 연지도 새로 단장해 놓았습니다. 사적 지정을 위한 발굴 작업이 계획되는 등 내려다 보이는 흥해업상과 향교로 역사도시의 면모를 가집니다. 남미질부성이 복원되고 정비되어 과거 충실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평야 끝 우뚝한 성곽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테지요. 성곽의 크기와 모습을 보면 분명 남미질부성이 인근의 중심 치소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서 태조 13년 2월 기사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지요. 왕이 이러진에 행차하였다. 북미질부 성주 헌달이 남미질부 성주와 함께 투항해왔다. 북미질부 성과 성주 헌달을 먼저 언급합니다. 헌달이라는 인물이 투항의 주체여서 먼저 언급한 것일까요? 북미질부 성이 중심성이었을까요? 바로 보이는 곳에 두 개의 성곽을 따로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미질부성에 오릅니다. 올라가는 길이 크게 두 곳입니다. 서쪽의 마을 뒷길로 오르는 길과 북쪽에서 비포장 임도로 오르는 길입니다. 두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급한 경사이고 특히 곡강에 면한 구간은 접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풍광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요. 전체적인 모습은 산정과 능선을 따라 말이 앞다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지가 많고 넓어 크기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로 쓰여 내부의 대부분 공간이 기존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영화를 증명하듯 토기편, 와편이 종종 눈에 띄고 집수지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토성벽 남서쪽 구간은 매우 희미하나 대부분은 잘 남아있지요. 정상 근처에도 묘지가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희미해져 있고
여기 장대지로 보이는 넓은 평지와 성과 오목한 내완도가 잘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 동쪽 출입구 성벽 안쪽으로 오목한 지형이 눈에 띄는데 집수지가 있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추후 발굴이 진행된다면 유력한 곳이겠습니다. 남미질부 성이 바깥쪽 봉우리를 둘러 성곽을 넓히려 한 것과 반대로 북미질부 성은 바깥쪽 능선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토성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북미질부 성의 가장 취약점인데 이상하다 싶지요. 항공사진에서 직선이 관찰되어 모종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고속도로 건설 시 지표조사에서 유물유구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성의 평지가 많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크기가 남미질부 성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투용으로는 더 좋겠지만 시소용으로 남미질부 성보다 좋지 않습니다. 다만 입지의 차이에서 오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흥해 평야에 점점 흙이 퇴적되면서 배를 대기 어려워진 남미질부성의 포구 기능을 북미질부성이 대체하여 강성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산성이라는 입지로 방어에 유리했기 때문일까요? 북미질부성 인근에도 고분군과 유물산포지가 크게 자리합니다. 용천리, 금장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신라발의 시기의 것으로 수십여 기의 고분을 거느리고 흥안리 선돌 같은 유난히 많은 지성묘 등 청동기 시대 유적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안각화도 있어 분명 북미질부성 인근에도 사람이 산지 오래되었으며 지역 구전에는 북미질국과 남미질국이 싸웠다는 것도 있으니 외려 북미질부성의 본 모습이 더 궁금해집니다. 혹시 퇴화군의 속현이 된 음집벌국이 두 성 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고려사에 나오는 흥해군의 기록 중에 벼로는 곡강이며 오산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기록입니다. 오산의 오는 자라오입니다. 남미질부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요. 1011년에 청하, 흥해, 영일, 울주, 장기에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중 흥해성은 남미질부성이 아닌 읍성자리입니다. 남미질부성과 북미질부성의 장점이 퇴색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후의 기록에 망창산 고성으로 계속 등장하는 남미질부성과 달리 북미질부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집수지에서 목간이 나와준다면 물류의 이동과 양을 통해 북미질부성의 실체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신라말 두 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장점이 북미질부성에 있었습니다. 신라에게 중요한 지역이었던 흥해, 수많은 제사를 지내는 지역으로 북방 방위의 최후의 보루로 신라와 역사를 같이 했습니다. 신라의 확장에 가장 먼저 등장했고 신라의 멸망에 가장 나중 등장했습니다. 그 기원은 작은 소국이었으나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역사에 남긴 족적이 작지 않음을 압니다. 질포에 면한 곤륜산에 올라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면 2000년도 금방입니다. 신라장군 이사부, 뇌물마립간의 사세손인이 김이사부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박이사부라는 기록이 있으나 활동했던 시기인 6세기에는 성씨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모호하므로 그냥 왕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주로 버풍왕과 진흥왕 때 활약했으니 당시 신라의 확장과 같이 하여 512년 하슬라 군주로서 우상국을 정벌하고 550년 중령을 넘어 단양에서 고구려를 축출하며 529년 금광가야와 562년 대가야를 정벌하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사부가 고구려 백제와 일전을 위해 단양으로 북상할 때 사용한 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형에 종속적이었던 당시 교통로를 거칠게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세거지의 위치를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의성 조문국 사적지 북쪽으로 삼국시대 세거지가 자리한 의성읍이 있습니다. 의성읍에서 안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제렛제를 넘어가는 도로를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상화리로 돌아가는 길을 이용했습니다. 이 상화리에 삼국시대 유물 산포지가 있지요.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1500년간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온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좌우로 꽤 험한 산이 자리하고 하와천을 따라 협곡이 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하와천은 미천과 합류하면서 산줄기에 통로를 하나 뚫어 놓았습니다. 단촌입니다. 지형의 중요함은 수천 년 세월에도 인간의 습성을 관통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가 교차하는 그리고 하천과 하천이 만든 평야가 시작되는 요충입니다. 역시나 그 지리적 중요성 때문인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대를 망라한 유물 산포지가 가득히 자리합니다. 새거지를 증명하는 지표가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사찰터입니다. 인근에 무수히 많은 신라와래 시대의 사찰터가 있지요. 9세기에 만들어진 작지만 아름다운 석탑으로 유명한 관덕리 사지. 역시 9세기 유물을 품고 아직도 명맥을 잇고 있는 고운사가 있습니다. 그럼 새거지의 조건인 유물산포지와 고분군, 배후산성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삼국시대 상화리 산성이 있지요. 그리고 평범한 규모와 수준을 상회하는 거대한 고분군이 자리합니다. 관덕리, 병방리, 후평리 고분군이 미천이 만든 구릉지 배후의 산속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1954년 항공사진을 보면 특히 후평리 배후의 고분군이 고분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20m급의 대형 고분이 10수기이고 10m 이상급도 100기에 달합니다. 지역 전체의 능선을 따라 수십 수백 기의 횡구식 석실묘와 석광묘가 대규모로 열지어 있습니다. 평범한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 고분군이라 보기 힘들지요. 대부분 도굴당하거나 후대의 경작으로 파괴되어 많이 소실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고분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5, 6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들, 시기적으로 신라에 복속된 상태로 봐야겠으나 독자적인 모습의 유물과 묘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자 문화를 구축했었던 금성산 고분군을 만든 집단과 동일한 양식의 토기를 사용하지만 단촌면 정치체는 앞트기식 돌방무덤이라는 특유의 묘제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미천을 따라 형성된 충적지에 넓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하류로 내려가면 나오는 의성 유남리 고분군이나 안동 조탐리 고분군과 구조와 양상이 동일하여 미천이 만든 충적지에 열지어 있던 수많은 흔적들은 같은 세력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금성면의 정치체보다 규모면에서 동일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후평리 고분군의 20m급 대형 고분들은 이미 조문국의 그것에 양쪽으로 우세하지요. 이 강대한 세력의 시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성에 있던 고대 국가는 크게 단밀면에 있던 남미리 미동국과 금성면에 있던 여담국, 조문국입니다. 단촌면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안동에는 이 영상의 주제와 다르게 따로 다루어 봄직한 창녕국이 있었다는 경상도 지리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경남의 창녕과 한자까지 같습니다. 안동에는 낙동강이 만들어 놓은 평야나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 많아 고대 국가가 성장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대신 다른 쪽으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파사이사금 5년 5월 서기 84년입니다. 고타군주가 푸른 소를 바치다 라는 기사가 있지요. 군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신라에 복속당하기 전 고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고고학적 증거는 없으나 위와 같은 신라의 지배활동에 의한 행정구역 명명의 사례는 많으므로 심증을 가지는 데 충분합니다. 타레이사금 11년 1월 서기 67년 기사에는 박씨 집단의 임무를 나라 곳곳에 주주와 군주로 파견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즉 단촌면에 거대한 고분군을 조성한 세력은 신라 박씨 혈연 집단과 토착 세력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삼국사기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고구려 하슬라주의 주군 현성에 굴화현이 등장합니다. 안동 이마면입니다. 단촌면에서 성황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이마면에 닿습니다.
현재 예안면은 고구려의 매곡현이었는데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목간에서 매곡현이 등장하지요. 이 목간은 6세기 제작된 것이고 단촌면의 고분들은 5에서 6세기 조성된 것입니다. 중령을 넘어 설치된 단양 신라적 성비의 조성 시기는 550년, 6세기 중반이죠. 한성백제가 괴멸되고 고구려가 남아있던 5세기 말엽, 혼란했던 한반도의 중원은 여러 차례의 공방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6세기 중반 남한강 방어선까지 올라간 고구려와 신라는 극렬한 대치 상태 끝에 진흥왕의 등장으로 북진을 거듭하여 신라의 영토는 한강 유역을 아우르게 되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삼국사기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신라봉기 소지마립간 22년 9월 서기 500년입니다. 소지마립간이 나리군에서 파로의 딸 벽화를 만나다 라는 제목이지요. 왕이 영주에 갔다가 여자를 만났다라는 기사인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한 압박이 증가하던 시기 가장 변방이었던 영주에 왕이 여러 차례 직접 행차하고 있습니다. 매곡에 고구려군이 있었으니 중간에 들린 고타군, 안동과 이용했을 교통로인 단촌면 또한 최전방입니다. 당연하게도 전쟁 수행에 위중한 시기라는 사회 배경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산성이 등장합니다. 모산성은 삼국사기에 무수히 등장하는 삼국의 격전지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성으로 보이는데 그중 소지마립간 6년 7월 서기 484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지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우리 군사가 백제와 함께 모산성 아래에서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현재 모산성의 위치는 진천 대모산성 그리고 이 성에 위치한 어떤 성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대와 당시 대치 중이던 양군의 위치를 고려하면 의성설이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특히 이마면에 고구려군이 진출해 있었으니 이곳은 5세기 말 최전방으로서 고도의 군사기지, 보급기지화 되어 있었을 터입니다. 그 첨단은 안동 현아리의 신라 고분군과 연대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새거지로 보이는 천지리 산성으로 볼 수 있겠으며 속리산성과 조탐리 고분군 일대 그리고 의성 상화리 산성과 단촌면 일대의 고분군으로 영역을 넓혀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국가유산 보존관리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토축이나 석축으로 보이는 독특한 구조물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인근에 구릉지대를 개척하여 만든 경작지가 유독 많은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도 방기된 토단이나 토축 같은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관찰되며 개중에는 영락없는 성곽도 있습니다. 후손들이 삭토한 토성의 영향을 받아 농경지를 조성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라인들이 조성한 방어시설을 후손들이 이용했었던 것일까요? 1500년의 세월은 모든 전승을 끊어지게 했습니다. 나라 이름이나 중요했던 전투가 있었던 성곽의 위치마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고분군으로 인해 특정 시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상대적으로 넓은 농경지를 가진 안동이 아닌 의성 단촌면 협곡의 좌우로 새거지를 꾸렸는지 사서와 비교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칸이 너무 넓지요. 대고구려 최전방 기지로서 신라인들의 기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